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뇌생남 이시안쌤 그리고 성유정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오늘은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네. 연탄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벌칙으로 연탄 봉사를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퀴즈의 벌칙이네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8시에 톡방이 열렸습니다. 아이고야. 네,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네. 모르겠다 싶으면 초성 찬스 한번 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힌트 많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네.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고안한 교통안전시설입니다. 횡단보도 진입부 바닥과 벽면에 원뿔 모양의 노란색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건데요. 어린이 등 보행자가 이곳에서 신호를 기다리게 함으로써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작년에 이제 창업 동아리에 속하면서 그 교통안전 시스템 이런 거를 막 조사한 적이 있어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알고 있군요. 네. 소지영 씨 진짜 많이 알아요. 정답을 들어봐야죠, 근데. 나도 저렇게 얘기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네, 맞아. 과연 맞는지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옐로 카펫입니다. 옐로 카페. 레드 카펫도 아니고? 옐로 카펫이 과연 있을까요? 있네요. 정답입니다. 옐로 카펫은 진짜 카페처럼 생겼어요. 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칠해놓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한 변을 이렇게 칠해놔가지고 아이들 한 3-4명이 딱 쓸 수 있게 하는데 거기서 있으면 눈에 금방 띈다라는 거죠. 밤에도 그 조명이 있어서 태양광으로 충전했다가 밤이 되면 거기를 딱 비치는 조명이 있어서 아이들이 길을 걷는데 사실 애들이 갑자기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게 제일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운전자의 주의를 좀 환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자녀에게 친구 같은 아빠라는 의미로 육아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아빠들을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프렌드 데디. 오, 조금 더 몇 이렇게 글자인가요? 네. 압축을 해볼까요? 프렌드 데디. 프렌디.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네. 프렌디입니다. 프렌디. 정답입니다. 야, 연상도 잘하네요. 예. 2년 전쯤에 2015년 트렌드 코리안가에서 그 처음에 제시된 용어예요. 프렌드 플러스 데디에서 그 스칸디나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스웨덴 대사가 이런 일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왔으니까 대사 부부니까 이제 공간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공간을 소개하는데 그 이태원에 있는 아파트를 소개를 시켜줬대요. 근데 여기는 좀 아파트 자체는 좀 별로지만 네. 그 놀이터가 잘 돼 있는 데가 있고 여기는 놀이터가 볕이 안 드는데 아파트는 굉장히 좋은 데가 있어. 그러니까 두말 고민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놀이터 잘 돼 있는 아파트 고르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좀 약간 자녀에 대한 집중이 다르구나. 그때부터 이제 화제가 좀 많이 됐었는데 프렌디는 그러니까 같이 놀아주는 아빠인 거죠. 예. 우리 어린 시절의 아빠들은 좀 약간 좀 먼 존재잖아요. 돈은 갖다 벌어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집에 오면 맨날 피곤하고 자고 막 그런 존재라면 요즘의 아빠들은 같이 놀아주는 그래서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는 그런 아빠. 그래서 친구 같은 아빠라는 이유로는 프렌디라는 말을 쓰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 발생할 경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자연재해로 발전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2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일어나는 경제금융위기를 뜻하는데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영어가 하나 떠오르는데. 신경 쓰면 초성 힌트 모르게. 쓰겠습니다. 제가 초성 힌트 주세요. 초성 힌트요. 피읍 손 맞는데요. 네. S 아니. 시옷. 시옷 치읓. 그러면 도전. 예.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퍼펙트 스톰 현상입니다. 퍼펙트 스톰. 스톰. 정답입니다. 사실 개별 태풍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데 얘가 네. 2개가 합쳐졌을 때 엄청난 그
재앙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닥터 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그럼요. 게임 캐릭터 말고. 아니요. 둔투밖에 몰라요, 둔투. 네. 루비엘 루빈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네. 지구 우리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종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다, 뭐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서 그래서 너무 그 디스토피아적이어서 경제 자체에 대해서 닥터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쓴 용어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미국의 재정 위기나 뭐 중국의 경제 성장, 유럽의 재무 재조정, 일본의 스태그네이션 등이 결합돼가지고 2013년에 퍼펙트 스톰을 맞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갖다 쓰죠. 그래서 퍼펙트 스톰. 어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기술 개발에 성공한 벤처기업이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데스밸리? 코가.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데스밸리. 데스밸리. 정답입니다. 데스밸리는 원래 미국의 되게 유명한 그 네바다주 사막에 있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갈 때 있는 사막. 그 캘리포니아 지나면 네바다에 그 라스베가스 나오잖아요. 네바다. 그 사이가 완전 사막인데 거기 있는 사막이에요. 그 여기는 뭐 웬만하면 다 죽는다. 실제로 여행자와 동물이 가끔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해서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그걸 좀 은유적으로 얘기해서요. 스타트업이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들어왔지만 한 3년 차 정도가 지나면 자금 조달도 어렵고 더 이상 제품도 이제 많이 안 팔리고 해서 도산위기에 빠진다라는 거죠. 정말 힘들어 죽겠구만 이런 게 이제 데스밸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나야 되는데 보통 여기서 무너지게 돼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데스밸리를 지나서 생존율이 3년 차가 41%고 5년 차가 되면 30%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70%가 데스밸리에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그 최하위의 그런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데스밸리를 지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이라는 뜻의 단어 모털에 부정을 의미하는 어를 붙인 것으로 영원히 늙지 않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이를 잊고 살아가는 새로운 현상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모터라? 털털. 모털.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는 단어라서 조합이 잘 안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어모터러. 어모터러. 과연? 네, 정답은 모터리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무터족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나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우디 알렌. 나이가 굉장히 들어도 자신의 그 어떤 그 감독의 그런 모습들은 잃지 않고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이 사실 예전에 우리가 생각한 노인의 고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다른,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해가지고 나이를 잊고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어모터리티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네. 정말 어모터리티로 살고 싶긴 하네요. 모털.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톡방 퀴즈 풀어봤는데요. 5문제를 모두 맞추진 못하고 마지막에 안타깝게 한 문제를 틀리고 말았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 마지막 문제가 조금 아쉬운. 힌트 다 주셨는데 못 맞춰서 아쉽습니다. 네. 사실은 뭐 데스밸리나 퍼펙트 스톰이나 프렌디나 이런 것들은 취준생은 좀 많이 알아야 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제들을 집에서 맞춰보시는 분들은 좀 이런 부분을 잘 몰랐다 그러면 내가 상식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구나. 취준생으로서는 좀 더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앞서 퀴즈를 통해서 나이를 잊고 살아가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결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 정년기라는 말 자체가 사라진 느낌이거든요. 근데 재현 씨는 결혼을 한다면 몇 살쯤 하고 싶으세요? 저는 29살에 30살 정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 필요합니다. 어떻게 네, 사람부터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옆. 놀라긴요. 저는 안 하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요. 아니야. 네,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은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식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호혜정 학생은 결혼은 꼭은 아니라도 된다 또는 꼭 해야만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좀 가까운가요? 저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람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저 있습니다. 억지 인연을 만들어서까지 네. 막 결혼을 하고 싶진 않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결혼을 안 해도 된다라기보단 결혼을 못할 상황이다라는 것들도 좀 크고요. 경제적으로 이제 좀 쫄린다라는 표현이죠. 네. 경제적으로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괜히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쫄리는 것보다는 현실적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삶을 좀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패턴과 살아있는 이런 어떤 재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결혼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외로움을 달랠 장치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놀이문화, TV도 뭐 24시간 내내 재밌는 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지금 뭐 꼭 결혼을 해야겠어? 뭐 괜히 이렇게 치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들이 있죠? 첫 번째, 대한민국 남녀 절반 결혼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그런 설문조사인데요. 한국인 가운데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에 그친다라는 걸로 조사됐다는 얘기죠.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1.9%, 반면 같은 조사에서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42.9%,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다 합치면 46.7%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는 여전히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보인다라는 것들이 또 조사가 됐습니다.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은 17.8%, 여성은 17.7%. 남성도 사실은 공평하지 않다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혼하면 여자만 손해라는 통념을 남녀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면 그럼 뭐래? 라고 했을 때 혼전동거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 리액션이 너무 좋아. 새롭지 않습니까? 혼전동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2014년 46.6%에서 48%로 조금 늘어났어요. 혼전동거 정도는 반 정도는 괜찮다라고 해서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혼전동거로서 조금 해소시키려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라는 거죠. 흥미진진하네요. 네, 그럼 예, 빠르게 두 번째 기사 아, 알아볼게요. 좋아요. 네, 두 번째는 그 일회 전략적 선택 결혼. 결혼이 이제 전략적으로 제도상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농업 및 목축 사회가 되면서 대우혼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1대1인 1대1인데 그게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그 고대 사회가 지나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정해지고 농경 사회가 정착이 되고 그러면서 1대1의 혼인이라는 것이 생긴 거죠. 중세 시대 이후에 사회적 기반이 생기면서 사실 1대1의 혼인이라는 생긴 거고요. 지금 현 시대에는 남녀 1대1로 구성된 가족 외에도 여기에다가 뭐 싱글맘, 싱글데디, 골드미스, 동성애 부부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요. 뭐 이런 부부 형태는 아니지만 혼전동거 이런 것도 생겨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형태의 결혼이랑 유사한 것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엔 이러한 결혼의 편익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회피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결혼의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과 부담이 점점 늘어난 이유가 크다라고 해요. 싱글일 때 즐기는 자유와 결혼 후 생기게 되는 가족 간 갈등, 그다음에 자녀 양육의 부담감, 사회생활의 지속 가능성 등 결혼으로 인한 다양한 변동 가능성과 이로 인해 생기는 기회비용을 생각해보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겁내고 있는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회에 맞춰가지고 변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앞으로 또 결혼도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들을 여운으로 남겨주는 기사였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제 더 이상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는데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결혼보다는 그냥 결혼을 안 하고 사는 부부도 되게 많거든요. 동거. 예, 예. 예. 그래서 아예 뭐 한 5, 60년을 동거만 가지고 이렇게 생활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샤르트르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결혼보다는 동거,
저는 동거해서 애까지 낳은 친구도 봤거든요. 근데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둘 다. 네, 그런 친구도 봐서 좀 보편적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런 보편적인 현상이 오히려 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이 개방되어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향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꼽는 이유가 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유가 그것뿐일까요? 아, 근데 사실 뭐 결혼을 못 한다. 3포 세대에 결혼을 못 하는, 연애, 결혼, 출산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미혼이란 말이 어울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미혼이 아니다.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 비혼이란 말을 쓴다는 거죠. 비. 네, 내 인생에 결혼이란 없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미혼 남녀들한테 결혼을 왜 하는가 했더니요. 그러니까 일단 드라마가 문제인 것 같아요. 드라마를 딱 보면 그 시댁의 공포, 시월드가 열린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회에서의 어떤 시댁과의 관계들, 사실 우리가 이혼에 이르는 거를 보면 예상외로 시댁과의 관계 이런 게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어떤 고학력, 많이 배우고 많이 익혔고 많은 경험도 있는데 이게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것이 묻힐 수 있다. 이걸 살리고 싶다.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어라는 그런 여성들도 상당히 많이 많죠. 늘었고요. 그러니까 뭐가 꼭 필요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여러 가지 대체제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분이 늘어서 미혼보다는 비혼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이유보다는 스스로의 의지, 선택에 의해서 결혼을 하지 않게로 결심한 이런 것들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뭐 경제적 이유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뽑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효정아 씨 어떻게 봤나요? 저 여기서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 온 인류의 결혼 제도는 당시 인류가 접한 상황에서 소속된 집단과 본인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저희 학교에 결혼과 가족이 엄청 유명한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 수업에서도 이제 결혼은 사실 매매를 통한 전략이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보면서 합리의 관점에서 보면 생존의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혼과 가족이 되게 독특한 과제가 있지 않아요? 네, 짝풀이라고 짝꿍하고 같이 데이트 코스를 개발하거나 이런 수업들이 있어요. 갔다 오는 것도 있어요, 막? 네, 같이 갔다 와서 인증샷도 찍고. 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되게 저게 유명한 수업이에요. 그 강입한 우결이라고. 네, 맞아요. 네, 서로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짝지어 준 다음에 데이트 코스를 개발해야 데이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대학에서 부러워하는 수업입니다. 저는 왜 그런 게 저 없었을까요? 때는 그러게요. 너무 없습니다. 부럽다, 진짜. 알겠습니다. 일단 전통적 결혼을 결정하는 거는 뭐 사랑이 아닌 계급이라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어떤 의미인가요, 선생님? 지금도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결혼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상류 사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요 결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에요. 잘 사는 집안과 잘 사는 집안이 만나서 그 잘 사는 어떤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자녀가 많아요.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다 먹여 키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어려워질수록 자녀가 한 명 아니면 두 명 이런 정도로 그거 자체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층 계급이라고 하면 그런데 하층 계급의 사람들은 나 먹기도 힘든데 이걸 결혼하면은 애까지 생기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고 해서 오히려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이게 지금 얘기하는 계급에 따라서 결혼에 대한 그 긍정과 부정이 갈린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기사에 나온 결혼제도의 역사를 보면 지금의 결혼제도 역시 환경과 필요에 의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현 시점에서 결혼과 관련한 전략적 선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되게 발전한 게 프랑스잖아요. 네. 프랑스를 보면 현재 가구 형태를 조사할 때도요. 그냥 전통적인 결혼도 있고요. 싱글맘, 싱글데디. 이건 한국도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동거나 시민연대 협약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게 돼 있대요. 동거는 우리가 아는 그 동거고요. 그다음에 시민연대 협약이 뭐냐면 그 동거 계약서를 쓰고 법원에 제출하면요. 결혼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납세나 임대차 계약, 채권 채무 전부 다 똑같이 유산까지 다 똑같이 권리를 보장받는데 결혼과 다만 다른 점은요. 헤어질 때 복잡한 이혼 절차 없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다. 이런 게 다른 점이라고 해서 일종의 계약이죠. 야, 우리 같이 살아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갈라서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것들이 지금 계속 좀 개발이 되고 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네,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세요.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자잔. 짜자잔. 네, 당신이 CEO라면 유능하지만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면서 자주 동거인을 바꾸는 팀장을 중용하겠습니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학생 답해볼까요? 저는 저 질문에서 유능하다라는 말과 동거인이 자주 바뀐다의 범주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능한 팀장의 사적인 생활 때문에 직장 내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것을 중용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는가에 질문을 한다면 사실 크게 고려할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유능한 팀장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 사람의 사적인 영역 때문에 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의 손실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중용을 한다는 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유능한 팀장이 이러한 생활로 인해서 업무에 영향을 주고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있거나 혹은 CEO인 제게까지 이 이야기가 들린다면 그에 대한 조언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이라는 역할이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자리인 만큼 팀원들에게 존중을 받아야 되는 자리이고 또한 이런 사적인 생활들을 관리하는 것도 팀장의 역량이기 때문에 이런 걸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조언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언은 가능하지만 중용은 하겠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프랑스라면 이게 뭐 아이고 프라이빗인데 그걸 왜 그래? 대통령이 그런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 사회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팀장이 팀을 이끄는데 이제 팀원들이 모이면 이른바 뒷담화라고 하죠. 일은 잘하는데 말이야 사생활이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팀장이 일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는가? 또 이런 것들이 거래처나 다른 데 소문이 났을 때 사실 그런 걸로 입방아를 찍고 그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가 그 사람 자체는 유능하지만 과연 그런 부분들이 해가 되진 않을까, 우리 회사에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까 이런 거에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유능한 팀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런 업무에 있어서 그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일을 헤쳐나갈 역량이 있기 때문에 유능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유능한 사람이 벌어주는 돈이 있지만 네. 그것 때문에 저런 사람도 막 쓴다라는 그런 마이너스적인 이 회사의 이미지에 마이너스적인 게 돼서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손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에서 이렇게 사적인 생활로 인해서 뭐 마이너스 이미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과연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지속될 것 같지 않아요? 적어도 몇십 년은? 그거에 대해서 확답은 그래서 좀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쟁점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 여기서 쟁점은 그러니까 전제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이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도 능력이 좋다라는 이유로 과연 할 수 있는가. 프랑스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자주 동거인을 바꾸는 팀장이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직무나 업무에 있어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소문이 돈다고 하더라도 그 역량에 대해서 질타를 받을. 한국에 안 살아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고 또 질문의 의도가 뭔가요? 많은 기업들에서 웬만한 기업들에서 다 좀 출제할 수 있는 문제 같고요. 점점 이제 혼인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젊은이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서라도 좀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슬프지만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거는 뭐 여러분 생각이 달려있다라기보다는 네.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면서 자유통일을 바꾼 팀장이 중요하겠습니까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기조가 좀 더 기업에서는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기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생활의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사생활의 문제인데 사실 사생활이 문제가 돼가지고 회사에 이런 식의 얘기가 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유능하다고 하지만 어떤 이미지 관리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예 모르게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위험 요소를 가진 것보다는 회사는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되니까 내가 CEO라면 이거는 사실은 유능하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유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거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사실 한국 기업에서는 좀 슬프지만 아직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네요. 좋네요. 만약에 이 문제가 프랑스로 가져간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프랑스로 가져가면 아니 이거를 왜 낸 문제입니까? 문제를 왜 냈어? 막 이런 문제를 이렇게. 왜 냈어요? 깜짝 놀라서 되물어볼 거예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효정 학생 선생님 평가 잘 들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이상적인 대답은 맞거든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이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쌤의 족보 확인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제가 아까 미혼 말고 비혼이란 말을 썼잖아요. 네네. 결혼을 안 하는 걸 선택하는 건데 비혼 인구가 많아지면 생길 변화를 한번 예측해보라.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은 비혼 인구가 있기 전에 일단 혼인을 하면은 항상 내 집 마련이라는 그 개념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사려고 해요. 집을 사면 이제 요즘 같은 경우 혼인 공동 명의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혼 인구가 생기면은 이 동거만 할 뿐이지 이 집을 구매한다는 목적이나 계획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집을 이제 매매하는 그 집 매매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 이거죠. 집이 매매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집값은 당연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집이 매매가 안 되니까 집을 내놔도 안 팔리니 더 싸게 팔 수밖에.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네네, 것이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은행 대출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대출을 안 받으니까 은행이 대출이 나가는 돈은 없고 들어오는 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권들이 굉장히 배불러진다. 그래서 그 돈들이 이제 잘 돌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하겠다. 순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네네네. 뭐 이래저래 잘 될 것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안 하니까 애를 안 낳잖아요. 그렇죠. 출산이 없죠. 네, 저출산이 되면서 많은 초중 고등학교가 이렇게 통폐합되고 좀 이렇게 축소가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사교육 시장도 많이 위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비혼족을 위한 보험 상품. 그거 좋네요. 나 혼자잖아요. 가족이 없으니까 그런 우려와 걱정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보험 상품들도 많이 발달할 것 같고 또 노년기를 위한 실버 산업도 굉장히 발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정 학생요? 저는 이제 양부모보다 혼부모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영화에서 이제 정자은행을 통해서 출산을 하는 여성들을 봤었거든요. 커리어 우먼 중에. 그래서 그러면 혼부모 가정도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럼 싱글데디나 싱글맘들의 그런 커뮤니티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게요. 유실 학생,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 비혼이 많아질 경우 여성과 결혼, 출산, 육아 이 세 단어 간의 연결고리가 약화될 것이다. 여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길 것이며 기존 선입견으로 생겼던 유리천장이 깨지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소희 학생, 실버 산업이 더 발달한다. 비혼 인구의 가장 큰 특징은 노후 생활을 지원해줄 가족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버 케어나 대리 장례 서비스 등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태희 학생,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출산율이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의료 수준에서는 평균 수명은 더 높아질 것이고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국가의 생산력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유리 학생, 약혼 문화가 발달하고 혼외 자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그러워질 것이다. 해외의 경우 결혼 없이 약혼 관계로만 평생 지내는 경우도 많다. 만약 경제 사회적 이유로 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약혼 문화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네요. 우리 효정 학생들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소희 학생, 유리 학생 둘 다 좀 좋은 답변인 것 같은데 특히 소희 학생이 실버 산업이 발달하는데 이제 그런 거와 연계돼서 실버 케어나 대리 장례 서비스 등을 말해서 대리장례. 네, 이게 좀 비혼 인구가 많아지면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베스트 댓글과 함께 뽑아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 비혼이랑 지금 그거랑 많이 섞여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랑도 지금 굉장히 섞여 있거든요. 이 예상들이. 그래서 제가 낸 문제는 비혼 인구가 많아질 때니까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소희 학생이나 태희 학생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네. 유실 학생과 유리 학생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재밌는 추론은 유리 학생인 것 같아요. 유리 학생. 네, 그러니까
안 하니까 혼의 자식, 괜찮아. 사회적 인식이 너그러워진다. 뭐 이런 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이 네. 또 새로운 어떤 추론인 것 같아서 유리 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리 학생의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사회 변화와 더불어 달라지는 결혼 제도와 그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사회가 변화한다는 거, 변화에는 언제나 뭔가 달라지는 거니까 거기에는 항상 사업 기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취업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취업을 하더라도 뭐 나중에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생각할 때는 이런 변화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변화를 생각해보고 거기서 얻어지는 기회를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뭐 창업도 해보고 취업도 좀 더 그런 사람에 맞춰서 해보겠다. 이렇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효정 학생은 알겠습니다. 어땠어요? 결혼이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문제고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취업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